예. 다 퍼졌는데 중국 이제야 전시태세 발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시청자분들도 꼭 유념해야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17번 환자가 귀국 후에 격리가 될 때까지 서울과 대구, 구리로 이동했던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KTX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백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여기 보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쓴 17번 환자가 대구를 방문할 때 이틀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서 지금 정부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꽤 많은 인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 예방에 뛰어난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동한 기간 중에는 그다지 큰 오염을 시켰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식구들이라든지 같이 식사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예. 그런 때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역시 굉장히 그 마스크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 잘 씻고. 네, 손 잘 씻고 또 마스크하고 또 항상 청결히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최근처럼 강추위가 몰려왔을 때는 집에 꼭 가습기도 틀어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네, 접한 적이 그거는 있어서. 이제 이 추위라는 것은 면역력을 굉장히 저하시키거든요, 예. 사람의. 그러니까 또 건조하다는 의미는 우리 그 호흡기계의 점막들이 굉장히 감염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습기라든지 혹은 또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하고는 굉장히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염두해 주십시오.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종 코로나 이 국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래 주제, 진원지인 중국 움직임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중국 내 확진자 수는 이제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 주석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올까요? 所以对这一次的疫情防控工作呢，我一直是在亲自指挥、亲自部署，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시 주석의 저런 발언이 좀 무색할 정도로 확진자, 오늘 조금 전 기준으로 사망자가 563명, 그리고 확진자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 전시태세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이미 중국 내에서 한 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이 확진자가 3.6명이라는 통계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처음에는 사실 외국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 신종 코로나 우한폐렴의 이 감염 지수가 각각 뭐 한 2.6명 내지는 2.9명 정도로 수치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3.6명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중국 내부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냐는 우려를 사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 동안 1일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 추세가 꺾여야 정점을 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60여 명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겨버렸어요. 최초로 하루에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예. 확진자 같은 경우도 3,694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내부에서도 신종 코로나의 이 감염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우한시를 벗어나서 뭐 북경이나 상하이 등으로 퍼져나간 그러한 우한시 주민들이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이 확산 추세가 다른 대도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음을 놓기는커녕 더더욱 이 신발끈을 꽉 조여매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화면 보시면 한 명이 최소 3명꼴로
전파를 시킨다. 무시무시합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이제 조수진 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따르면 중국이 24시간 전시체제를 가동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된다. 희주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건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닌지 좀 씁쓸합니다. 네. 지금 이 방역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중국 정부가 솔직하지 않고 숨겨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는 얘기가 이 잘못된 사람에 대한 강력한 문책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머 확산 등 질병 통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이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은폐와 정보 통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 퍼졌는데 중국은 이제서야 전시 태세를 발령하고 있다. 중국 얘기도 저희가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뉴스탑10으로 이어갑니다.